2주에 한 번씩 찾아오는 내일의 기후 뉴스 시간이죠. 이번에는 또 어떤 미래의 기후 뉴스일지 궁금한데요. 먼저 지금부터 전해드리는 이야기는 가상 뉴스라는 점 미리 밝혀드립니다. 오늘도 미래에서 온 남자, 내일의 기후 이기관 파주 해시민발전협동조합 기술이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추석을 미래에 가서 보내시진 않았겠죠? 어떻게 보내셨나요, 추석은? 추석 서울에서 잘 보냈고요. 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방송을 한번 작년에. 넘어갔잖아요. 네네. 그래서 한 달 만에 오는데. 아, 진짜요? 한 달이 지났는데 전에 자주 뵌 느낌이죠. 여름 죄송합니다. 여름이 안 끝나네요. 아, 정말. 한 달 만에 오셨는데 여름이 안 끝난다.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추석은 서울에서 보내시죠, 주로. 네네. 오늘 근데 서울만이 아니라 사실 전국이 다 더웠어가지고 이번에는. 네, 오늘 이기관 이사님이 더위를 뚫고 한 달 만에 가지고 오신 미래의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이 뉴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상 뉴스입니다. 첫 번째 가상 뉴스 들어볼게요. 플랜 70 귀하는 어떻게 돌아가시겠습니까? 이기관님 귀하 2049년 만 70세가 되신 이기관님은 이제 국민연금이 개시되며 대한민국 정부의 각종 노령층 복지 혜택의 대상자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매년 실시되는 플랜 70 센서스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이기관님께 보다 효과적인 지원과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있사오니 잠시 시간을 내주시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12. 귀하가 원하는 장례는 어떤 방식입니까? 1. 빙장 2. 퇴비장 3. 수목장 4. 해양장. 질문 53. 귀하의 개인 데이터는 사후 얼마나 보관되기를 바라십니까? 오래 보관될수록 상속세 공제세액이 줄어듭니다. 1. 1년 2. 3년 3. 10년 4. 영원히. 긴 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기관님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네, 지금 나온 목소리는 AI가 아니었습니다. 이기관 선생님이 AI 흉내를 내서 하셨는데 정말 비슷하네요. 오늘 가상 뉴스는 늘 다양한 장르를 갖고 오시지만 좀 많이 어둡고 슬픈 장르를 갖고 오신 듯한데요. 이게 좀 우울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제가요 전화기를 잃어버려가지고 카카오톡을 다시 업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네네. 대뜸 이런 질문이 딱 떴어요. 뭐냐면 제가 무슨 특별한 설정을 하지 않았는데 네네. 고인이 되면 어떤 추모 프로필을 쓰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사이버 세계도 현실을 닮아갈 수밖에 없고 소멸을 고민해야 되는구나 이런 네.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내 데이터 저번에 데이터 센터 얘기할 때도 했었지만 네. 오래 보관해주면 좋겠지만 여기에 에너지가 드니까 앞으로는 데이터 비용까지. 보관에 대한 비용을 아마 분명히 물리려고 할 겁니다. 아하, 추모 프로필을 쓰겠냐고 묻는 건 가상 뉴스가 아니라 실제로 실제입니다. 그랬던 거죠. 네, 여러분 이건 실제로 조금 당황했어요. 이제 톡을 업데이트하려고 했더니 고인이 되면 세상을 떠나면 어떤 추모 프로필을 쓰겠냐. 지금 이기관 선생님이 아직 40대이실 텐데 네네네. 30대인가요? 네. 사이버 세계도 사용자가 세상을 떠나면은 그 데이터를 이제
고인의 것으로 정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에너지 전환의 측면에서 봐도 이걸 영원히 복원해주지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 얘기 궁금하시죠? 저희가 5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미래에 이런 기후 뉴스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샵 0999로 보내주세요. 이기관 선생님이 활용해서 또 재밌는 기후 뉴스를 만들어 주실 겁니다. 아까 4부에서 가상뉴스 첫 번째 어떻게 돌아가시겠습니까? 들어보셨죠? 이 놀란 라스칼로프님이 AI군요. 크크크 하시고 윤세호님도 이기관님 로봇인 줄 알았어요. 그러셨는데 저도 정말 연기를 잘하신다 하면서 들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이게 장례 방식을 미리 결정해라 이런 정부의 일종의 앙케이트 조사 같은 거였는데 여기 보니까 질문 12에서 귀하가 원하는 장례는 어떤 방식입니까? 해서 1번 빙장, 2번 퇴비장, 3번 수목장, 4번 해양장에서 화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거지? 하고 놀랬는데 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화장에 대한 인식이 지금하고는 또 좀 달랐던 걸로 기억합니다. 화장 안 하고 싶어 했죠. 네네. 사람들이. 맞아요. 그런데 인구가 또 늘어나고 국토는 좁고 이런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니까 네네. 전 생각보다 이 장래라는 게 좀 민감한 문제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빠르게 변했다라는 지금은 화장 안 들어요.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네. 근데 이게 그렇네. 우리나라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80억이나 되는 인구의 시대에 살다 보니까 웬만한 국가에서 화장은 좀 보편적인 현대의 장례 방식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노령 인구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네네. 그리고 돌아가시는 분도 점점 많아질 텐데요. 화장장은 지금도 늘 바쁘고요. 화장장 짓기는 더욱 힘들어집니다. 그렇겠다 진짜. 그래서 실제로 화장장의 시간을 잡기가 매우 어렵고 네. 또 매일매일 한 800도에서 1000도에 가까운 고온의 화로를 돌리고 있고요. 탄소 배출은 물론이고 소각시에 나오는 유해 물질도 나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네. 그래서 탄소 배출 때문에 이제 장례 방식을 바꿔야 되느냐라고 좀 야박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시신 한 구를 소각하는데 들어가는 배출되는 탄소의 양은 통계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약 150kg에서 400kg까지 의 탄소가 배출된다고 합니다. 그럼 그게 많은 양이겠죠. 많은 양이죠. 네. 우리 몸무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군요. 네. 400kg까지. 그런데 사실 화장장을 예전에 꺼려했던 걸 생각하면 다른 장례 방식을 열어주는 거를 사람들이 이렇게 막 거부감을 갖거나 싫어하진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런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장례법에서는요. 현재 매장, 화장, 그리고 자연장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이 세 가지 범위 내에서 장례를 치러라라고 이제 규정을 해놓고 있는데요. 네네. 여기에서 조금 더 미래에 이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화장 방식을 법에서 규정해 준다면 30년 이내에 충분히 우리의 인식은 바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 아까 그 보기에서 수목장이 뭔지는 알겠어요. 나무 밑에 심는 거죠. 해양장도 근데 화장을 안 하고 해양장을 할 수 있나 이게 좀 의아했고 퇴비장은 약간 좀 당연한 건데도 약간 기분이 조금 이상했고 네. 사실 우리 그냥 땅에 묻으면 퇴비가 되는 건데 산에서 빙장은 뭐야 빙장이 하고 좀 이상했거든요. 빙장은 뭔가요? 네, 사실은 이제 수목장, 해양장은 어디에 묻을 것인가, 어떻게 묻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고, 빙장과 퇴비장은 결국은 어떻게 시신을 분해시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우리가 사실은 돌아가셨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돌아간다는 표현이 되게 아름답죠. 그렇게 보이기도 하잖아요. 철학적으로 태어난 곳으로 들리잖아요. 돌아간다. 네.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다시 흙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돌아가는 방법에 대한 방법인데 지금까지 연소를 시켜서 돌아갈 것이냐 네.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느냐는 기술적 방법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빙장은요.
액화질소를 시신에게 쐬어줍니다. 그럼 이제 영하 196도로 보관돼 있던 액화질소가 시신을 급속 동결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시신이 와자작 하고 건조가 되는데요. 이걸 동결 건조라고 합니다. 네. 이 표현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면 라면 스프를 이렇게 만듭니다. 아, 라면 동결 스프에 건조해서. 이제 야채 같은 거 있죠. 네. 자, 그렇게 건조되니까 수분은 쫙 빠지고 약 70%의 질량이 날아갑니다. 그럼 남아서 완벽하게 건조된 시신을 약간의 진동을 주면 그대로 가루가 되겠죠. 가루가 돼서 으스러지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유족에게 인도를 하게 되면 이제 이거를 다시 뭐 수목장의 형태 혹은 뭐 해양장의 해양장을 형태로 어딘가에 이제 보내줄 수 있겠죠. 이게 빙장이고요. 근데 이제 스웨덴의 프로메사라는 회사에서 20년 넘게 이 방법에 대해서 탄소를 줄이는 장례 방식에 대해서 홍보와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스웨덴에서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럼? 이건 법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맞다. 아직은 법제가 안 됐나요? 스웨덴도? 완벽하게 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만 이런 방식에 대해서 이제 뭐 종교적으로도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받아들인 공감대가 좀 형성이 돼야 되잖아요. 네. 이런 기술이 있다는 거 일단은 알려드리고요. 네. 두 번째 퇴비장은요. 네. 시신에다가 주위에 목질화된 재료, 그러니까 지피나 나무 조각 네. 이런 것들을 놓고요. 그리고 흙을 같이 덮어서 미생물이 자라기 아주 최적의 뭐 온도와 습도를 유지를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관을 계속 약간 느린 속도로 회전을 시켜주면 그대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퇴비화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30일간 이 과정을 회전을 시켜주면 시신이 완전한 퇴비로 전환이 돼서요. 그대로 흙에 묻어도 우리가 퇴비 다시 거름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장례 방식은 워싱턴의 리컴포즈라는 회사에서 처음으로 시행을 하고 실제로 시행도 되고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아, 지금 시행이 되고 있어요, 이게? 네네네. 미국에서는요? 네, 미국에 이제 주마다 다르니까 워싱턴에서 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사진에서도 지금 보이는 게 좀 실제 이게 지금 시설입니다. 퇴비장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생명을 다하고 나서 남아있는 그 몸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인데 상당히 으시시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풍장이나 매장을 하면서 긴 시간에 걸쳐서 자연 속에서 자연스럽게 되던 과정을 우리가 어떤 기술로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되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매우 논쟁적이네요. 근데 뭐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아이디어까지 나올 수도 있다 얘기를 해주시는 건데 이미 기술은 나와 있고 실제로 하는 나라도 적은 지역이지만 있고. 네. 자, 저희가 이기관 선생님이 가져온 미래의 기후 뉴스 두 번째 가상 뉴스 들어볼 차례인데요. 이 중력 에너지와 관련된 가상 뉴스입니다. 두 번째 뉴스 들어볼게요. 머니투모로우 새로운 안정투자처 헤라클레스 15호에 투자하세요. 머니투모로우 펀드 매니저 김다혜입니다. 사실 저희 같은 펀드 매니저는 여러분들 대신해서 공부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의 자산을 함께 지켜나가고 불려나가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변하는 투자 뉴스에 항상 촉을 세울 수밖에 없죠. 자, 오늘은 펀드 매니저 다혜가 소개해드리는 부동산 정보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류센터, 데이터 센터, 지식산업센터, 오피스 빌딩? 아니고요. 바로 중력발전소 헤라클레스 무려 15호입니다. 매일 콘크리트 블럭을 올렸다 내렸다 할 때마다 내 통장에 따박따박 돈이 들어온다면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헤라클레스 건설 현장은 경기도 이천입니다.
헤라클레스는 이미 15호기째 건설되고 있는 중력발전소인데요. 이미 수명을 다한 쿠땡 물류센터의 부지에 다시 재건축되는 프로젝트라 인허가 문제도 쉽게 해결될 거고요. 요새 헤라클레스처럼 중력발전에 뛰어든 사업자들이 많지만요. 역시 이 시장의 강자인 최초의 헤라클레스 15호기가 여러분께 안정감을 드린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헤라클레스의 입지는 언제나 탁월한데요. 매일매일 헤라클레스의 전력을 구매해줄 반도체 공장이 가까운 경기도 이천의 헤라클레스 중력발전소 15호. 이 15호 분양에 관심 가져주시고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 기원하겠습니다. 중력 발전소를 한다는 건데 여기 보니까 7386님 중력 에너지인 것 같은데 이게 맞나요? 용인 날씨 겁나게 덥지요. 화이팅 그러셨고요. 9630님은 새싹 문자예요. 처음 문자 보내신다는데요. 중력 에너지 편안한 저녁 시간 되세요. 6378님 7726님은 역시 새싹 문자로 중력도 새로운 에너지원이 될 수 있군요. 세상 많이 발전했습니다 하셨는데 7726님 아직 된 건 아니고요. 가상뉴스입니다. 그런데 될 수 있다고 하네요. 한종혜 님도 참 신기하네요. 중력으로 에너지를 만들다니. 다들 비슷한 생각 하실 것 같아요. 3777님은 중력 발전소 하시고 긴 여름 너무 힘들어요. 버스가 연체되어서 걷다 보니 40분이 걸려서 집에 도착했어요. 기진맥진 하시는데 아유 문자 읽는데 제가 덥네요. 참 고생하셨습니다. 이기관 선생님께 좀 여쭤볼까요? 태양광, 풍력 말고 중력 발전소라는 게 어떤 원리로 이게 가능한 건가요? 지금 아까 읽어주신 문자에서 새로운 시대의 기술인가봐 했지만 네. 사실 이 중력 발전소라고 해서 그렇죠. 네. 중력 배터리라고 한번 표현해보면 어떨까요? 아니면 수력 발전소는 어떨까요? 위치 에너지 네. 높은 데서 아래로 떨어지는. 네. 다만 이 수력 발전소는 네. 이 윗 공간으로 물을 올려주기 위해서 누가 네. 일을 하나요? 우리가 하진 않잖아요. 전기가 일을 하는 거 아닌가요? 올려주려고. 아니죠. 비가 와서 물그릇이 모이잖아요. 위에 모이면. 그러니까 사실은 지구의 활동에 의해서 인간은 개입하지 않았는데 자동으로 모인 중력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있는 겁니다. 이 위치 에너지를 활용해서 우리는 공짜로 전력을 얻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고 그 운동 에너지가 다시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그게 수력 발전소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물을 다시 올려다 주는 게 내가 다시 펌프질을 해서 다시 물을 올려준다면 그게 양수 발전소라고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양수 발전소가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자연 에너지의 파트너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이 양수 발전소는 입지가 자유롭진 못합니다. 낙차가 굉장히 큰 지형이 필요로 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중력 발전소는 그냥 혹시 지금 화면을 보실 수 있는 분이라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높은 크레인을 설치해 놓은 거예요. 네. 우리 가끔 가다 보면 고속도로변에 엘리베이터 회사들이 설치해 놓은 갑자기 생뚱맞은 높은 타워 같은 거 그렇죠. 경부고속도로 지나가다 보면 보이지 있어요.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갑자기 높은 타워가 있는데 여기에서 사람이 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네. 낮에는요. 되게 여기서 말하는 낮은 태양광이 주 전원이 되는 시대에는 네. 에너지가 남아서 이 에너지를 소모하는 겁니다. 소비를 이 뭔가 무거운 것을 끌어올리는 데 씁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이게 올라갈 거예요. 콘크리트 블록 같은 게 네. 천천히 올리고 그리고 갑자기 저녁이 돼서 해가 지면 우리가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때는 거꾸로 이 무거운 블럭을 아래로 천천히 내립니다. 그럼 기어비에 의해서 얘가 엄청난 회전력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그 회전력을 전기로 바꾸면 발전소죠. 아하.
저는 그래서 이 낙차를 이용해서 위로 끌어올려서 쿵 떨어뜨린다는 네.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래서 굉장히 무섭게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천천히 내려온다는 서서히, 거죠. 예, 우리가 어. 필요한 시간대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는 건데요. 이게 그러니까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변동성이 큰 자연 에너지하고는 매칭이 잘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 원리는 양수 발전소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물이 아니라 네, 콘크리트를 콘크리트 블럭이라는 것만 차이가 있는 거고요. 들었다 내렸다 하는 거다. 네. 근데 이게 수익이 된다고 지금 펀드 매니저가 광고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큰 건물 같아요. 그냥 네. 거대한 건물, 뭐 오피스텔 같아 보이기도 하고 지금 창고 같아 보이기도 하고. 보이는 라디오에 큰 건물 사진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 태양광이 주전원이 되는 시대가 되면 네. 전기 요금이 시간대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이 달라질 거다라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낮 시간에는 전기 요금이 굉장히 싸지고 태양광이 팡팡 나오니까. 네. 그리고 태양광이 없어지는 저녁 시간대가 되면 전기 요금이 비싸지는 겁니다. 딱 지금 같은 때죠. 네네. 지금 우리 6시 반, 7시를 지나고 있는 예. 이때가 되면 비싸지는 이 요금, 이 하루 사이에도 발생하는 요금의 차이를 이용해서 낮 시간에 열심히 올려놨다가 저녁 시간에 내려놓고 낮 시간에 올려놨다가 내려놓고 싸게 샀다가 비싸게 팔고 아하. 싸게 샀다가 비싸게 팔고 아하. 이런 방식으로 중력발전소가 역할을 하게 되면 네. 도시의 배터리 역할을 한다는 한다라고 거죠.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건 상당히 큰 건물과도 같기 때문에 그리고 블럭을 누구 블럭이라고 이거 분양도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도 듭니다. 김희숙 블럭, 그렇게 이기관 블럭 바꿔서.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뭐 돌려주겠다, 투자해라라는 투자 상품과 같은 방식으로 한다면 요새 뭐 물류센터를 짓는다, 건물을 짓는다라고 할 때 뭐 증권회사에서 사모펀드 같은 걸 모아가지고 맞아요. 투자하기도 하고요. 맞아요. 아니면 분양도 하잖아요. 오피스텔 같은 거 분양도 하고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는 것처럼 이게 민간의 영역에서 도시 공간을 활용해서 아무 데서나 있을 수 있는 이 발전소다. 배터리는 어쩌면 민간의 영역에서 이런 방식으로 존재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지금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사진에서 본 거는요. 네. 스위스에서 시작된 에너지 벤처 기업 에너지 볼트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투자를 받아가지고요. 스위스의 프로토타입을 만들었는데 아까 다른 사진에서 본 것처럼 크레인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형태로 만들어봤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의 루동이란 도시에 이것을 상용화한 모델로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와, 중국은 정말 우리가 모르는 나라가 점점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한 30메가와트 정도의 출력을 낼 수 있어요. 네. 저 배터리가 30메가와트짜리 배터리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총 100메가와트아워의 전력량을 저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요, 아까 저 건물 하나에 전기차 2,000대분의 리튬 배터리 용량과 비슷한 용량입니다. 네. 만약에 차량당 배터리가 약 2천만 원 정도라고 봤을 때 그게 2,000대분이면 한 4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 건물의 건설비가 400억 원보다 낮다. 그 이하다라고 하면 화학 배터리보다 더 경제적인 솔루션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발전소면서 배터리 역할을 하는 거네요. 도심에서. 네, 발전소라고 했지만 사실 배터리라고 봐야 되는 게 맞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으실 텐데요. 가상 뉴스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걸 하고 있는 곳들이 다 조금씩 있다고 하고요. 네, 미래에서 온 남자, 내일의 기후 이기관 파주 해시민발전협동조합 기술이사님과 미래의 일을 예상해 봤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